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자녀를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수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는 숨겨진 이유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옷도 포기하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헌신적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간섭하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사랑이 넘쳐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불안감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이 낯선 세상에서 자녀가 실패할까봐 다칠까봐 두려운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힘들다는 생각이 부모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불안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 부모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후회했던 선택들이 자녀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자녀에게 투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모든 선택에 개입하려고 하죠. 두 번째 이유는 더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아왔습니다. 아이가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성공이고 아이가 실패하면 나의 실패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하려고 할 때 이런 부모들은 큰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녀를 붙잡으려 합니다. 계속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서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잉보호와 간섭의 심리적 메커니즘이에요.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볼까요? 바로 통제 욕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가 불확실하면 견디기 힘들어하죠. 그래서 자녀의 인생을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떤 학교를 가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까지 정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통제 욕구는 사실 사랑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자녀를 나의 연장선,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거죠. 이건 명백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리만족입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실현하려는 욕구죠.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한 부모가 자녀에게 의대를 강요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건 자녀의 행복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행위예요.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부모는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로 착각합니다. 자녀가 상을 받으면 마치 자신이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자녀가 실패하면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좌절하죠. 이런 태도는 자녀에게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자녀는 자기 인생이 아니라 부모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다섯 번째 이유는 사회적 압력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자녀의 성공을 부모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네 아들은 서울대 갔는데, 누구네 딸은 대기업 다니는데, 이런 비교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회적 시선이 부모를 압박하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가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옆집 아이가 학원을 다니면 우리 아이도 보내야 하고, 다른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면 우리 아이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자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다른 부모들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체면을 세워주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섯 번째로 살펴볼 이유는 의사소통 부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제대로 대화하지 못합니다. 자녀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이지 않아요. 대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공부해, 학원가, 개인 그만해, 이런 식으로요. 진정한 대화가 없으니 자녀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믿지 못하니까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겁니다. 자녀의 방을 몰래 뒤지고 핸드폰을 검사하고 일기장을 몰래 읽는 행동들이 나타나죠. 이런 행동은 신뢰를 더욱 무너뜨립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7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바로 사랑의 표현 방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정작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간섭과 걱정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죠. 밥 먹었니? 옷 따뜻하게 입어? 조심해, 이런 말들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이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잔소리로, 간섭으로 느낍니다. 부모는 사랑을 주는데 자녀는 압박을 받는 거죠. 이런 엇갈림이 계속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깊은 골이 생깁니다. 부모는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니라고 서운해하고, 자녀는 왜 내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지라고 답답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간섭하는 이유가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솔직하게 물어봐야 해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를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수할 권리를 주세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다 해결해주면 자녀는 영원히 독립할 수 없어요.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셋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이고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것이에요. 이 경계를 명확히 하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결과도 자녀가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넷째,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진심으로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내 마음을 이해해라는 말 한마디가 수많은 잔소리보다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부모 자신의 삶을 찾으세요. 자녀가 전부인 삶은 위험합니다. 자녀가 떠나면 공허함만 남거든요. 부모도 자신만의 취미, 관심사, 인간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놓아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표현 방식을 바꾸세요. 간섭 대신 응원을, 걱정 대신 격려를, 통제 대신 지지를 보내주세요.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해, 실패해도 괜찮아,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이런 말들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의 간섭은 대부분 선한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면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가 됩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해요. 자녀가 스스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면 간섭하지 마세요. 대신 믿어주세요. 그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